자, 사전투표율 역대 총선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네, 이번 총선 사전 투표율이 31.28%로 집계됐습니다. 21대 총선 때는 26.69%였는데요. 그보다 4.59%포인트 올랐고 역대 총선 사전 투표율 최고치입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더 고무적으로 봐야 될 사안이 이 지역별로 투표율이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의 차이가 뚜렷이 난다는 것이죠. 그렇죠. 네. 물론 전남 전북이 가장 높았고요. 가장 낮은 지역이 대구였습니다. 근데 이 투표율의 차이가 거의 10% 차이예요. 웬일이래? 대구가 이렇게. 찍을 사람이 없는 거지. 대구 사람들이 찍어야만 하는 투표에 대한 의욕을 못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마 내가 민주당은 못 찍겠지만 그래도 윤석열도 못 찍어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송 작가 이제 50% 털린다. 응? 그 상품들 이벤트 털리면 또 울 거 아니냐 그러는데 요 추세로 가잖아요. 아니 진지하게 얘기하는데 그동안 있었던 그 투표율을 보면 저쪽은 원래 투표율이 높았어. 보수 진영 이직들은. 우리는 이제 투표율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쪽은 콘크리트 투표율에 진보 진영에서 투표율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 당락이 많이 좌지우지가 됐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거꾸로 보수 진영 쪽에서의 투표 포기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그쪽이 투표율이 낮아짐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고대하시는 70%가 안 될 수도 있겠다. 아, 저쪽 때문에? 그렇죠. 우리 때문이 아니야. 우리는 엄청 높아졌죠. 그렇죠. 우리는 이미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숫자로 해갖고 약 이제 1,400만 가까운 숫자가 이제 투표를 했잖아요. 속해 언니. 울어라. 언니 그러지 울려봐, 마요. 울려봐. 네. 언니 그러지 마요. 이 언니 나랑 성격 비슷해. 네. 근데 그 상황에서 지금 저쪽만 대구, 부산, PK, TK 지역만 10% 이상이 빠졌다는 얘기는 이 안에서 이미 표 차이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물론 이제 당연히 민주진영이 많이 참여했기 때문에 투표차도 많이 나겠지만 그 미참여로 인한 투표율에 인한 차이로 인해 갖고 사실상 이제 남은 본투표에서 1대1 구도만 가더라도 압승이 가능할 정도의 사전투표율을 보여줬다는 거죠. 이거 깜짝 놀랄 일입니다. 이 국짐에서는 이제 어떻게든 본투표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나중에 동원령이라도 움직여갖고 어떻게든 끌어올리려고 하더라도 과연 그만한 조직력과 동원력이 발휘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미 이걸로 선거의 절반은 끝났다고 할 만큼 굉장히 충격적인 결과가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제가 댓글에서 보니까 전남 지역 분들은 오히려 전남 지역의 투표율이 너무 높으면 역효과가 날까봐 저쪽이 결집하는. 눈치를 보면서 투표를 한대요. 나는 진짜 전라도 분들의 이 나라를 향한 마음이 진짜 너무, 대단하다. 너무 대단하고. 그 말대로 하냐면 이번엔 참고 보여준 게 40%였고 41%였고 그치, 사실은 안 참았잖아? 안 참았어. 70% 넘어갈 뻔한 거야 이거. 그러니까요. 네, 좀 참다가 본투표날 하자 이렇게. 네, 그래서 본투표에서도 아마 이번 정권 심판의 뜻을 갖고 계신 진보층이나 민주당 지지층 또는 중도층에서 더 많은 투표로 참여해 주심으로 인해 가지고 압도적 승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음모론들이 또 기어나오기 시작했어요. 일단은 김민석 상황실장이 우리 31.3% 정도 해갖고 나중에 통합해서 71%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 31.3%가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음모론에 휩싸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저쪽 진영에서 그 당골들 있잖아요. 황교안하고 누구야 민경호. 근데 얘네들이 좀 이상한 건 뭐냐면 이번엔 지들이 여당이잖아. 그러니까.
지들이 여당인데도 이걸 음모론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우린 솔직히 우리 입장에서는 선관위원장을 우리가 못 믿겠거든? 그래. 우리가 못 믿겠거든. 근데 얘들은 왜 이러는 걸까요? 정말. 그래서 아무튼 음모론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구체적인 사안들이 이몇 가지 이게 음모론의 증거로서 대비되고 있는 몇 가지 이 증거들이 나오면서 저한테도 그 주말에 엄청나게 많은 전화와 문자가 왔어요. 난 이렇게 내 전화번호를 알고 계신 분이 많은지 몰랐어요. 본인이 본인 전화 그렇게 광고했잖아요. 그러게 지금 잊혀질 때쯤 된 것 같은데 전혀 모르는 전화로 전화나 문자가 막 오기 시작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뭐 이제 그 영상에 투표를 갖다 집어넣었다 투표함에다가 봉인된 새벽에 은평구 쪽에서 봉인된 투표함을 뜯고 거기다가 뭔가를 넣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거 관련해서 얘기가 있었고요. 그 전에는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이거 숫자를, 그러니까 선관위 발표된 게시 숫자하고 참관인이 센 숫자하고 다르다라고 하는, 아마 그게 은평일 거예요. 그 박주민 의원 지역구라는 네, 건데. 은평구입니다. 네. 그쪽에서 이제 그러한 의혹들이 제기가 돼가지고 저한테 이제 질문을 많이 해오셨어요. 그러니까 시간대로 하나하나씩 좀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요건 맨 마지막이니까 맨 마지막에 얘기하도록 하고요. 일단 은평구 지역에 있는 그 주민이 그게 이제 참관인이죠. 참관인이 참관했는데 한 12시까지는 숫자가 맞다가 12시 이후부터 참관인이 이 개소했던 숫자하고 선관위가 발표한 숫자하고 달랐다라고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확인 요청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행안부가 긴급하게 여기에 끼어들어갖고 선관위에서 이거 문제 없는 거다. 다만 합산 과정에서 뭐 이제 관외 투표 쪽으로 이 숫자가 옮겨가갖고 일어난 일이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그러면 그게 잘했어야지. 관리를 잘했어야지. 일부나마 그러한 투표가 있었다라고 하면 이거는 뭔가 관리를 잘못한 거예요. 무효표를 만든 거나 마찬가지거든. 관내 투표를 관내 투표로 옮기거나 관내 투표를 관내 투표로 옮겼으니까. 그래서 이제 문제가 제기됐던 지역이 전국적으로 이게 좀 나타났으면 모르는데 은평구 이쪽에서만 문제 제기가 됐어요. 그리고 선관위에서 확인했는데 전체적인 숫자는 같고 전체적인 총합 숫자는 같고 이와 관련해 갖고 문제가 될 만한 사안은 없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이게 요게 이제 그 문제를 갖고 쉽게 말해서 숫자를 더 늘려가지고 나중에 늘린 숫자만큼 의심해 볼 수 있는 게 그거야. 센 숫자하고 실제 숫자하고 다르게 됐다고 치면 나중에 늘린 숫자만큼 그러니까 1000명 투표했는데 1200명 투표했다고 찍어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200명을 나중에 집어넣으려고 한다. 요런 이제 음모론이 가능한 거예요. 그게 아니면 애초에 집계의 실수인 거고. 근데 이런 그 집계상의 오류는 사실상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이번에 가서 투표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일단 신분증 스캔하잖아요, 먼저. 그 다음에 지문 찍어요. 네. 그리고 그건 해요. 맞아요. 출력을 합니다. 투표지 출력을 하고요. 이 가운데서 관외 투표 같은 경우는 우편 접수를 위한 봉투도 받아요. 봉투가 이제 추가로 나와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투표를 넣고요. 이 투표들이 나중에 개표할 때 가면 개별적으로 해갖고 투표소마다 다 지역별로 오다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말하면 7단계에 거쳐가지고 그 숫자들을 다 똑같이 맞춰야 돼요. 이게 하나라도 어긋나면 이게 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숫자를 요렇게 맞춰 나가는 과정 중에 이게 아날로그하고 눈으로 보는 거하고 왜냐면 그분이 계수를 하는 숫자가 사실은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어떻게 24시간을 12시간 넘는 시간을 계속 그것만 보고 한 명도 안 틀리게 계수를 할 수 있어요. 그것도 관내하고 또 관내가 동시에 막 표가 들어가는데 그걸
그걸 아무리 본인이 개수기를 갖고 열심히 누른다고 해도 깜빡 놓치면 틀릴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그건 정확치 않지만 중요한 건 이 디지털 자료들이 다른 서버를 통해서 다 보관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니라 스캔 뜬 거, 지문 뜬 거, 출력한 거, 우편 접수한 거, 나중에 모아서 총 센 거, 갖고 와서 개표하면서 총 센 거, 이게 다 맞아야 되기 때문에 요 숫자를 사실상 조작한다는 거는 불가하다는 거지. 물론 개중에 무효표가 몇 개는 나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뭐 투표지를 잘못 줬다든지 관내를 간에로 넣었다든지 이런 과정에서 무효표가 나올 수 있는 실수는 있지만 거기에 우리가 걱정하는 것처럼 그 부정한 표들을 나중에 끼워 넣는 거는 이 최소한 이 시스템 안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이게 첫 번째 전제인 거고요. 두 번째 의혹 제기를 하신 분이 뭘 했냐면 지난번에는 선거할 때 수기로 장부를 썼다는 거예요. 온 사람 불러가지고 이렇게 장부에다 이름 뽑아놓은 그 거기다 명부 있잖아. 사인하고. 거기다 사인하고 그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료해서 긋고 그거를 수기로 했다는 거야. 근데 이번에는 그게 없이 디지털로만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수기 장부를 없애버린 게 이상하다라고 이제 의혹 제기를 하신 분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없애는 게 맞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수기를 남겨놓으면요. 장부를 보면 투표 안 한 사람의 명부가 비어있는 게 보입니다. 보여요. 너무 잘 보이죠. 너무 쉽게 파악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디지털로 해버리면요. 중앙 서버를 해킹하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 누가 했는지 안 했는지 안 했는지 몇 명이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다 검색해가지고 일일이 찾아내지 그렇죠. 않으면 힘들어. 그래서 만일에 조작을 하기 위해서 다시 투표소로 이걸 보내려면 중앙에 있는 데다가 중앙에서 먼저 해킹을 해갖고 데이터를 쫙 뽑은 다음에 그걸 갖고 다시 야 거기에 몇 명을 더 집어넣어라 라고 얘기를 내려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는 명부가 없는 게 더 투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 중에서 지금 이게 대선 투표 같으면 뽑을 게 1, 2번밖에 없어요. 근데 이건 총선 투표잖아. 그래서 만일에 내가 어떠한 형태로 부정을 저지른다고 했을 때 어디에 누구를 찍은 줄 알고 이걸 부정을 주냔 말이야. 어렵지. 어렵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 부정투표를 하기 위해서 뭐 200표든 300표든 몇천 표가 됐든지 간에 부정으로 표를 집어넣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관내 투표와 관외 투표의 득표율 차이가 크게 차이가 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의심을 받게 되는 거야, 그게. 부정투표 의혹으로. 뭔가 이상한데 이렇게 그렇지. 되는 거지. 이 새끼 이상한데? 어떻게 관내에서는 40%밖에 못 받았는데 관외에서는 80%를 받았지? 요런 그렇지. 게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조작질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투표 단계에 있는 지금은 어떠한 표를 추가로 집어넣거나 빼거나 못해요. 근데 이제 거기서 많은 분들이 또 걱정하는 게 뭐냐면 갑자기 언론이 보수가 집결해서 투표율이 올라갔다라는 식의 얘기를 계속 해놓는 게 이상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보수가 집결하는 거는 투표 당일날, 수요일날 엄청난 숫자가 와야 돼요. 그 사전투표에서 보수가 집결했다라는 우리가 봤을 때 이건 알 수 없는 건데 얘들이 그렇지. 왜 일방적으로 이걸 주장하지 하는 것들을 계속 밑밥을 까는 느낌이 든다는 거지. 그러니까 걔네들이 혼선에 빠진 게 이거예요. 그동안 한 번도 노인층이나 어떤 보수층에서 사전투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이번에 4% 늘어난 거에 대해서 보수가 집결해갖고 그 표가 늘어났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면 나중에 본투표에 가갖고 해도 그러한 정황이 나타나야 되는데 나는 양쪽 진영의 투표율, 연령별 투표율의 차이는 지난번 대선이랑 크게 차이가 없을 거라는 얘기야. 이게 결국은 뭐냐면 이번에 투표했던 1,400만 표 있잖아요. 지금 이 표는 고스란히 일단 그대로 노는 상태에서 이건 건드리면 안 돼. 왜냐면 장난질이 커져. 그치. 이거는 장난질을 못 치는 거니까. 본투표가 된 날 추가로 뭔 장난질을 쳐야 되는데 네. 이미 사전투표에서 1,400만 투표가 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50%가 이미 투표가 끝난 상태야. 그래서 만일에 내가 사기를 치려고
하면 본투표에 있는 표들 안에 있는 걸 갖고 뭐 장난질을 쳐야 돼. 그 전에 이걸 손댔다가는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있는 1,400만 표 안전하게 투표가 끝났다고 여러분 보셔도 돼요. 이제 남아있는 상황에서는 나머지 표들이, 나머지 남아있는 사람들의 표들이 와가지고 이 표를 뒤집을 만큼 엄청난 보수 결집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뚜렷한 증거가 나오냐는 거지. 그거는 그날 투표하는 연령별 투표율을 보면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사전투표로 들어간 거는, 안심하셔도 된다. 이게, 어떠한 형태로든지, 조작이 되거나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은 없다고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너무 걱정하시는 서버 해킹 당하면 어떡하냐 국정원이 거기 뭐 심어놨는데 국정원이 뭔가 조작하면 어떡하냐 이러고 너무 걱정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서버를 해킹한다고 하면 일단 숫자를 맞춰야 돼. 실물로 숫자를. 그럼 대통령 투표 같은 거면 예를 들어 뭐 그런 거 많았잖아요. 투표 진행되는 중에 대표에 상관없이 득표율이 똑같이 간다든지. 왜냐면 1, 2번밖에 없으니까. 아니면 어떤 특정 지역의 개표와 상관없이 숫자가 변하지 않는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의심할 수 있는 바긴 하지만 네. 서버를 통해서 가능하지만 요건 개별 투표란 말이야. 200여 개 각 투표소, 개표소에서 별도로 이걸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이것만큼은 그리고 사기치기가 힘들어요. 후보도 너무 많고 그렇죠. 지역도 너무 많아. 그리고 다 달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대체 어떤 놈을 찍어가지고 부정을 해줄 거야. 전체적으로 다 해줄 수가 없는데 예를 들어 내가 전라도에 떨어지는 뭐 이낙연을 해줄 리는 없지만 예를 들어 이낙연을 돕기 위해서 부정투표를 한다? 아이 아무리 쏟아부어도 안 돼. 그건 안 되는데 안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지금 박빙이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곳들은 그렇지. 신경 써줄 수 있지. 만약 그런 쪽을 신경 쓴다고 하면 그런 쪽에 가 있는 개표 참관인들이 잘 보고 우리도 투표 지표를 전체적으로 분석해서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사적으로 곁들이자면 지난번 이제 신상철 소장님 같은 주장에서는 지난번에 투표 당락을 좌우한 건 5%가 넘는 실제로 있었던 5%가 넘는 무효표, 즉 투표 개표기가 무효표로 분리했던 안에서 7대3으로 뒤집혔기 때문에 네. 선거를 졌다라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무효표를 과연 얼마만큼을 무효표화 시킬 것이냐.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도 5%가 나오면 이거는 기계 자체에 문제가 있는 있는 걸 거지. 때려쳐야 되는데 이번에는 무효표가 나와도 일단 기본적으로 전부 다 수검표를 한 다음에 그걸 갖다가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효표도 수검표를 하게끔 의무적으로 했고 양쪽 정당 참관인이 보고 그걸 갖다가 그 무효표도 직접 수검표를 할 거기 때문에 그럴 염려까지도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다들 저는 미리 이렇게 걱정하는 거 저는 올바르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막 예민하게 우리 이제 눈에 불을 켜고 보고 있을 거야. 이거를 계속 어필하는 게 저쪽에서 함부로 장난질을 못 치게 만드는 그렇죠. 예, 왜냐면 그런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번에 참관인도 그렇고요. 이번에 이제 조금 이따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모든 투표함의 이동 과정 경찰과 양당 참관인이 의무적으로 동행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동영상 지금 나왔던 거, 얘기 많았던 거 있잖아요. 이거 24시간 생중계 계속 되고 있는 네. 부분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실제적으로 제보한 사람도 24시간 공개적인 서버에서 그렇죠. 있는 화면을 찍은 거예요. 그렇죠. 뭐 빼내갈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일반 국민들 모두가 보고 있는 거거든요. 저 중에 두 분은 민주당과 국진당의 참관위원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다른 당, 그러니까 우리 알지 못하는 이상한 당에 있는 그 번호가 뒤에 아무튼 그런 당에 있는 그 사람이 이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봐라 조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지금 참관인 2명이 있고 그 다음에 선거 관련해서 그 선거 운영하는 그 직원이 둘이서 이거를 같이 옮겨갖고 집어넣은 거예요. 내용은 뭐냐면, 이제 관외 투표가 오게 되면 봉투 출력이 되고, 그걸 갖다가 전부 다 봉투 출력이 된 거를 우체국에서 먼저
아까 얘기한 입력을 다 해야 돼. 어디로 보내기로 그 사전에 등기 주소 그 바코드 찍듯이 그게 다 끝나야 되는데 여기가 좀 늦었어. 그 바코드 발급이. 그래서 이제 그거가 바코드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못 집어넣고 그래서 투표가 끝난 6시 상황에서 일단 투표함이 먼저 보관소에 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체국이 나중에 이거에 관련된 거 확인을 끝내고 난 다음에 뒤늦게 접수된 우편물들을 갖다가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24시간 공개되어 있는 보안연상 밑에서 조작질을 합니까? 그거는 조작이 아니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걸 갖다가 부풀리는 건 뭐냐면 사전투표가 조작이다, 조작될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이 그런 거고요. 지금 이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동영상이 맞습니다. 오히려 그 개수 숫자 차이 난다는 게 더 큰 문제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인 총 숫자에서 그리고 여기 봉투에 우체국에서 확인하고 있는 우편 숫자까지도 전부 다 나중에 교차 검증이 될 수 있을 만큼 돼 있고 CCTV가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요 자체가 문제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는 점도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를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에휴.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지켜야 돼요. 어떻게든 지켜야 되는데 옛날 같으면 진짜 도둑질 할 구멍이 너무 많았던 거지. 그러면은 이거 좀 이해가 안 됐던 게 뭐냐면 저희가 보통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지상파에서 잘 보도를 안 하고 이렇게 방송 뉴스 보도가 안 나오는데 이건 계속 뉴스 보도가 나오잖아요. 네. 박은상 님이 저 영상 확산 의도가 있냐. 혹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걱정이 되냐면은 혹여라도 지금 이제 다 믿을 수 없어. 이번 선거 완벽하게 다 부정선거야 라는 식으로 또 몰아가기 위한 빌미로 쓰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결국 나중에 가면 이제 사전 투표에 의해 갖고 역전되는 상황이 오지.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왜냐면 사전 투표함을 미리 안 까고 뒤에 까거든요. 그렇죠. 분류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30%가 사전 투표로 와 있는 거고 거기에 민주당이 몰빵이에요. 지금 현 구세로 보면. 그럼 처음엔 비슷하게 가다가 갑자기 사전 투표함 까면서 푹 빠지면 이거 봐라! 라고 시비 걸기 딱 좋은 시나리오가 되죠.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을 생각해갖고 이런 것들을 띄우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있는 게 비록 북짐이 관리를 하고 있지만 이게 매번 개선이 되고 있어요. 프로세스가. 그래서 우리가 이미 2번을 당하고 빈틈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민주당이 그걸 준비 안 하겠습니까? 민주당 안에 지금 가장 잘 만들어진 게 지금 국정원이나 이런 애들이 나서야 돼요. 서버를 해킹하거나 뭘 하거나 하면. 근데 그거를 내부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전문적인 국정원 출신 요원들이 이걸 여기에 대한 감시와 내부 통제를 철저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잠깐만요. 근데 우리가 예전 같았으면 지금 말씀 들으면서 그래 민주당이 잘하고 있네 이렇게 반응하겠지만 지금은 잠깐만요. 아직 민주당 내에 수박 잔재 세력들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공천에 안 왔잖아. 공천에 안 왔어도 그 내부에 당직자들 아직도 심어놨을 수도 있고 그들을 다 믿어도 되나요? 이렇게 되는 거지. 일단 출마하고 나면 그 다음에 출마 이후에 그러니까 선거 감시단을 비롯해갖고 거기에 지원해갖고 들어가는 사람은 다 후보들 친인척이에요. 그런가요? 네. 그러기 때문에 친인척 맞나요? 말씀 이게 잘 하셔야 돼요. 친인척은 가까운 아니더라도 사람. 최소한 믿을 수 있는 사람을 꽂는단 말. 내 투표함을 자기가 지켜야지. 이재명 대표가 지켜줘요? 후보자들이 눈에 불을 켜고 지켜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공용 물건은 훔쳐가기가 쉬운데 사적인 물건, 이 프라이빗한 이 지역구 선거 안에서는 훔치기가 더 힘들어요. 그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똘똘똘 뭉쳐갖고 지킨다니까. 그 점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김은아님이 저희 작은 아버지가 사전투표함 조작 영상을 보내왔어요. 참고로 순복음 교회 장로이십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이미 지금 이미 막 돌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전투표에서 뒤집어진 거 이거 다 부정선거다라고 지랄을 하려고 할 건데 절대 저쪽
충동에 넘어가시기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걱정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 아, 지금 다들 걱정하세요. 이게 걱정되지. 한국에 어쩌다 모든 기관의 사람들을 믿지 못하는 상황까지 왔는지 개탄스럽네요 하셨는데 저는 처음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걸 뒤집어 생각해보면 그동안 우리가 너무 근거 없이 믿거라 하고 맡겨놨던 거를 사실은 처음부터 하고 합리적으로 잘 되고 있는지 우리가 다 점검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동안 그거를 1도 안 하고 수십 년간 살다가 이제 와서 그걸 한꺼번에 점검하기 시작하니까 마치 뭐지 하나도 믿을 수 있는 게 없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뿐 원래 했었어야 되는 거 우리가 그동안 너무 안 하고 살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저는 더 맞다고 생각을 그래서 합니다. 부정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선관위 서버와 방송국에 연결되는 서버를 다룰 수 있는 IT 전문가가 투입이 돼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극히 일부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되게 웃긴 그 게 사람들 동향만 파악하면 돼요. 근데 그 사람들 다 동향이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제가 어떻게 하냐면 이거 얘기해야 되나? 해도 돼. 어차피 저희- 나도 하려고 그랬어. 진짜 일단 저의 가장 가까운 한 분이 고등학교 때 심심해서 대기업 해킹하고 했대요. 심심해서 이 친구는 심지어 외고 다니던 친구였어. 해본이 되네 뭐 이런 어. 거지. 그래서 이 친구한테 학교로 경찰이랑 국정원 찾아왔대.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관리를 받았어요, 얘가. 그리고는 지금 예, 굉장히 유명한 데서 아무튼 이런 거 만드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그냥 직장인인데 오픈 소스를 가지고도 뭐 수백억짜리 돈 주고 사야 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낼 정도의 능력이 있는데 이 친구는 그냥 그때부터 관리 하에 있어요. 그 친구가 뭘 하는지 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뭐 국정원 도청팀처럼 국정원 안에도 만일에 선거 개입을 한다 그러면 출동하는 IT 엔지니어는 뻔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민주당에서 감시하고 있습니다. 걔들이 움직였다. 몇 명 안 돼요. 없어졌다. 합숙갔다. 그러면 의심해 볼 수 있는 건데 그런 애들을 동원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섣부르게 이제 하려고 하면 민간 동원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단우림 영역에서 데리고 와야 된다는 얘기야. 섣부르게 그 짓거리 하다가 걸리면요. 이거는 사형입니다. 선거 조작은. 아, 숨은 인재들이 많대요, 최근에는. 아니, 근데 그치. 우리나라는 IT 강국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것보다 현재까지는 감시와 어떤 그 관리가 잘 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